안녕하세요. 프라이빗 라운지 이준호입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공통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술해야 원장님 컨디션 때문에 수술이 잘 된다. 하나, 둘, 셋. 오후에 하면은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수술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집중도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수술은 겨울에 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죠. 결국 이제 염증과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성형외과 영역의 수술은 상처 자체가 그렇게 크거나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씨나 땀이나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수술을 하는 걸 선호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사실. 겨울에 환자분이 제일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고. 근데 이제 환자가 많은 것과 수술 결과가 겨울에 했을 때 더 좋으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원장님들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수술 결과에 특별하게 영향을 주거나 염증이 더 생긴 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 수술할 때 실리콘을 넣으면 염증이 생긴다. 10년 주기로 교체해줘야 한다. 하나, 둘, 셋. 실리콘은 안쪽에서 이물질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평생 동안 다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되는 물질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 수명이 준다. 하나, 둘, 셋.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해서 수명이 준다라고 하는 논문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 하나, 둘, 셋. 혹시라도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뇌 손상을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즘은 모니터링 장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수면 마취 때문에 머리가 나빠진다 이런 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 재수술은 필수로 꼭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한 10분 정도의 코 재수술 상담 환자가 오시면 한 8, 9분 정도는 모양 불만족이지 구축이 오거나 염증 때문에 모양이 정말 이상하게 돼서 다시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원하는 코 모양을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면 꼭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면 성형 수술을 하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르네요. 수술 부위에 따라서 어린 나이에 하면 되는 수술이 있고 안 되는 수술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곽이라든지 코 수술 같은 경우에 어린 나이에 와서 받으시겠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다만 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곽이나 체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성장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권해드리지도 않고 나중에 하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이 쌍꺼풀 테이프나 쌍액을 계속 하다 보면은 피부 상태가 워낙에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라리 간단하게 비절개식으로라도 라인을 차라리 해주는 게 낫다고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코 성형을 하면 눈이 몰려 보인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저는 저도 요거. 코 수술을 하고 나서 미간이 좋아져 보인다, 아트미 효과가 있네, 이렇게 될 정도가 되려면은 굉장히 낮은 분들을 정말로 많이 높이면은 피부가 아무래도 좀 딸려오겠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콧대가 좀 없으신 분들은 눈과 눈 사이가 밋밋하고 뭔가 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눈 사이가 멀다 이런 느낌이 들다가 코 수술하기에는 코가 높아지죠. 밋밋하던 공간에 뭔가가 꽉 들어차니까 뭔가 답답해 보인다, 좁아졌구나, 앞트임 효과가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간이 좁아진다, 앞트임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공간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코를 좀 많이 높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고 실제로는 앞트임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성 피부는 성형을 하지 못한다. 하나, 둘, 셋. 진성 켈로이드, 저희가 흔히 정말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켈로이드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살짝 긁히는 흉터나 혹은 어디 찔렸던 흉터나 이런 모든 흉터들이 전부 다 비유성 반응과 동일하게 되게 심하게 흉터가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반면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비유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켈로이드랑 다른 개념인데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서만 흉터가 비유돼서 혹은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비후성 반응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일어난 걸 가지고 저는 켈로이드 체질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후성 반응은 실제로 관절 부위라든지 많이 움직이는 부위에 깊은 흉터가 생겼을 때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후성 반응이 그런 관절 부위에 생겼다고 해서
그 분이 진성 켈로이드 체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동시에 진성 켈로이드가 아니신 분들에서 저희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흉터가 올라온 것처럼 눈이나 코에 흉터가 심하게 올라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켈로이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 흉터를 좀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제 주사적인 방법, 그런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 일반적인 성형 수술에 있어서는 켈로이드가 있으신 분들도 그 수술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셨을 때 질문하시는 성형외과 수술 관련 속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